포커 같은 불완전 정보 게임에서는 지금 보이는 상태만 보고 가장 큰 Q값을 고르는 방식이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상대 카드가 숨겨져 있고 내가 늘 같은 선택을 하면 상대가 그 습관을 바로 파고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논문은 그래서 딥 강화 학습을 그냥 셀프 플레이로 돌리는 대신 게임 이론의 픽티셔스 플레이를 신경망으로 근사하는 구조를 제안합니다. 이름은 NFSP, 뉴럴 픽티셔스 셀프 플레이입니다. 핵심은 강한 한 수를 배우는 네트워크와 오래된 자기 행동의 평균을 배우는 네트워크를 같이 굴리는 것입니다. 논문 제목은 Deep Reinforcement Learning from Self-Play in Imperfect Information Games입니다. AR14 번호는 1603.0111이고 요하네스 하일리히와 데이비드 실버가 작성했습니다. 논문은 사전 도메인 지식 없이 셀프 플레이만으로 불완전 정보 게임의 근사내식 균형에 접근하는 첫 확장 가능한 엔드-투-엔드 딥 강화 학습 접근이라고 주장합니다. 실험 무대는 작은 포커인 리더 콜덤과 실제 규모에 가까운 리밋 텍사스 홀덤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논문을 포커 승부 자체보다 게임 AI 관점, 특히 숨겨진 정보와 적응하는 상대가 있는 게임에서 정책을 안정화하는 방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두 명이 겨루는 제로섬 게임에서 내시 균형은 상대가 내 전략을 알아도 일방적으로 더 이득을 얻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승률 하나보다 익스플로이터빌러티를 중요하게 봅니다. 어떤 정책을 상대로 최적 반응이 얼마나 더 벌 수 있는지를 재면 그 정책이 얼마나 세는지 볼 수 있습니다. 불완전 정보 게임에서는 순수하게 한 행동만 고정하는 전략이 위험합니다. 좋은 전략은 상황별로 섞여 있어야 합니다. DQN의 그리디 정책이 강해 보여도 반복해서 관찰되면 너무 예측 가능해지고 익스플로이터빌러티가 커질 수 있습니다. 픽티셔스 플레이의 아이디어는 단순합니다. 상대가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추적하고 그 평균 전략에 대한 최적 반응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내 행동도 다시 평균에 누적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특정 게임에서는 내시 균형으로 수렴한다는 고전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포커 규모에서는 모든 정보 상태를 다 열거하고 정확한 베스트 리스폰스를 계산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NFSP는 여기서 두 가지를 근사합니다. 베스트 리스폰스는 딥 강화 학습으로 배우고 평균 전략은 지도 학습으로 자기 자신의 과거 베스트 리스폰스 행동을 따라 하게 만듭니다. NFSP의 각 에이전트는 두 개의 신경망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Q 네트워크입니다. 현재 정보 상태와 행동을 보고 액션 가치를 예측하고 F설런 그리디 방식으로 어프록시메이트 베스트 리스폰스 정책 베타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평균 정책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강화학습 보상이 아니라 지도학습으로 훈련됩니다. 에이전트가 베스트 리스폰스 모드로 실제 선택했던 행동들을 저장해두고 그 행동 분포를 흉내냅니다. 그래서 베타는 지금 상대 평균을 공격하는 날카로운 칼이고 파이는 오래 누적된 자기 행동의 평균입니다. 데이터 저장소도 두 갈래입니다. 강화학습 메모리 MRL은 일반적인 리플레이 버퍼처럼 상태, 행동, 보상, 다음 상태 전이를 담는 서큘러 버퍼입니다. 평균 정책을 위한 MSL은 조금 다릅니다. 에이전트가 베스트 리스폰스 정책을 따를 때 선택한 상태와 행동쌍만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 저장소는 레저부아어 샘플링을 씁니다. 최근 행동만 담는 슬라이딩 윈도우를 쓰면 평균 전략이 현재 흔들림에 너무 민감해집니다. 레저부아어는 긴 시간의 행동을 비교적 고르게 보존해서 평균 정책이 진짜 평균에 가까워지도록 돕습니다. 논문에서 중요한 장치가 엔티서퍼토리 다이내믹스입니다. 에이전트는 대부분 평균 정책 파일을 따르지만 일정 확률 에타로 베스트 리스폰스 베타를 따릅니다. 수식으로는 시그마가 1 빼기 에타 곱하기 파이, 더하기 에타 곱하기 베타입니다. 실험에서 대표적인 에타 값은 0.1입니다. 이 섞기가 필요한 이유는 미묘합니다. 모두가 평균 정책만 쓰면 베스트 리스폰스 데이터를 만들 수 없습니다. 반대로 모두가 베스트 리스폰스만 쓰면 전략이 계속 서로를 쫓아다니며 흔들릴 수 있습니다. NFSP는 평균을 주로 플레이하면서 조금씩 다음 베스트 리스폰스 방향을 미리 샘플링합니다. 첫 실험은 리더 콜덤입니다. 카드 종류가 작아서 익스플로이터빌러티를 계산하기 좋고 그래서 알고리즘이 균형에 접근하는지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논문은 정보 상태를 길이 30벡터로 표현하고 캘러브레이티드 NFSP에는 은닉층 하나, 뉴런 64개짜리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강화학습 메모리 MRL은 20만, 지도학습 메모리 MSL은 200만 크기입니다. 강화학습 러닝 레인은 0.1, 지도학습 러닝 레인은 0.005입니다. 각 에이전트는 128게임 스텝마다 네트워크별로 미니 배치 128의 스토캐스틱 그레이디언트 업데이트를 2번 수행합니다. 리더 콜덤에서 NFSP는 익스플로이터빌러티 0.06까지 내려갔다고 보고됩니다. 논문은 이 값이 플리드스 XFP의 약 1000번 반복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합니다.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대체로 더 안정적인 결과가 나왔고 구성 요소를 빼면 문제가 보였습니다. 지도학습 메모리를 슬라이딩 윈도우로 바꾸면 평균 정책이 흔들려 수렴이 나빠졌고 네타를 0.5처럼 크게 두면 성능이 플래토에 걸렸습니다. 즉 NFSP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딥러닝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평균 행동을 어떻게 저장하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베스트 리스폰스를 섞느냐였습니다. 논문은 DQN도 비교합니다. DQN은 Q값이 가장 큰 행동을 고르는 디터머니스틱, 그리디 전략을 만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불완전 정보 게임에서는 스토캐스틱 팔러시가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내 결정 규칙을 읽으면 같은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고르는 전략은 쉽게 공략됩니다. 리덕 실험에서 DQN의 그리디 전략은 하일리 엑스플로이터벨했고 평균 행동도 내시 균형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논문은 DQN이 수집하는 경험이 좁고 상관성이 강해지는 반면 NFSP는 천천히 변하는 평균 정책 덕분에 더 부드러운 데이터 분포를 만든다고 해석합니다. 두 번째 실험은 리밋 텍사스 홀덤입니다. 여기서는 정보 상태 표현이 288차원이고 작은 리덕 실험보다 네트워크도 훨씬 커집니다. 가장 좋은 설정은 4개 은닉층을 둔 완전 연결 렐로 네트워크였습니다. 앞뒤층은 1024 뉴런이고 가운데 두 층은 512 뉴런입니다. 강화학습 메모리는 60만, 지도학습 메모리는 3000만 크기로 잡았습니다. 지도학습 메모리에는 지수 평균을 섞은 레저부아어 샘플링을 사용했습니다. 평가는 2014년 컴퓨터 포커 대회의 상위 세 프로그램을 상대로 진행했고 지표는 한 판당 밀리 빅블라인드 손익입니다. 논문이 보고한 최종 그리디 에버레지 전략의 대전 결과는 SK벳이 상대로 마이너스 52.1, 스모시티 상대로 마이너스 17.4, 하이퍼버리언 상대로 마이너스 13.6 mbps/h입니다. 절대값만 보면 모두 약간 지는 결과이지만 논문은 이 수치가 2014 ACPC 상위 절반 컴퓨터 에이전트들의 범위와 비슷하다고 해석합니다. 항상 폴드하는 플레이어가 마이너스 750 mbps를 잃고 전문가급 인간 플레이어의 고스테이크 기대 승률이 40에서 60 mbps 정도라는 설명도 함께 제공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NFSP가 명시적 도메인 추상화 없이 셀프 플레이로 이 수준에 접근했다는 점입니다. 게임 AI 관점에서 NFSP의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숨겨진 정보가 있는 게임에서는 강한 행동 하나보다 익스플로이트되지 않은 행동 분포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셀프 플레이 데이터는 상대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일반적인 리플레이 버퍼만으로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평균 정책을 따로 학습시키면 훈련 상대와 데이터 분포가 완만하게 움직입니다. 셋째, 레저부어 샘플링처럼 오래된 행동을 공정하게 보존하는 데이터 구조가 알고리즘의 일부가 됩니다. 카드게임, 블러핑이 있는 보드게임, 숨겨진 역할 게임에서 보스나 NPC가 반복 패턴으로 쉽게 읽히는 문제를 줄일 때 참고할 만합니다. 물론 NFSP는 모든 게임에 바로 꽂아 넣는 맞는 구조는 아닙니다. 논문은 주로 2명, 제로섬, 불완전 정보 게임에 초점을 맞춥니다. 대규모 현대 게임처럼 팀플레이, 연속 행동, 물리 제어, 긴 퀘스트 구조가 섞인 환경에서는 추가 설계가 필요합니다. 또 리밋 홀덤 결과도 최상위 보드를 압도했다기보다 도메인 지식 없이 경쟁적인 범위에 들어갔다는 쪽이 정확합니다. 그래도 이 논문은 중요합니다. DQN식 그리디 셀프 플레이가 흔들리는 지점에서 베스트 리스폰스와 에버레지 팔러시를 분리하고 레저부아어 메모리와 엔티서퍼토리 믹싱으로 균형적 압력을 만든다는 설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